방역 당국은 유럽 이외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Doctors' offices have very little of this equipment left or available to them. So physicians are reusing masks. 날이 풀리고 서서히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모임 가고 회사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보름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2주 뒤에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자, 한림대 이재갑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상은 했고, 하면 다시 나옵니다. 거리로. 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측면들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에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전 국민의 75%가 잘 준수를 해줘야 방역 차원에서의 확산, 그러니까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만약에 그게 무너져 내려간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의 미국이라든지 유럽처럼 또 환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좀 허리를 졸라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부터 우리 정부도 방역대책본부의 정부 브리핑 오전에 네. 한번 오후 2시에 하는 브리핑도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모바일로 물어보더군요. 휴대전화로. 정부가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보름 동안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강력한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에 예배를 한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보름간 집회 모임을 금지 공고한 다음 날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앞입니다. 신도 2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공무원이나 기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안에 예배를 보면 이렇게 띄엄띄엄 자리를 잡았는데 기도문을 외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가 평소에 한 의자에 6명씩 앉는데 이번에는 3명씩 어떨 때는 4명씩 이래가지고 많이 줄여가지고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야외 예배를 보는 교회입니다. 5개까지 사람이 빡빡하게 많죠. 밀집되어서 예배를 봐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정화관 참석 인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오늘 바로 지금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진행한 서울 시내 교회는 그러니까 현장에서요. 전체 30% 수준인 1,800여 곳에 달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이제 운영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죠. 3분의 1, 30% 정도 됩니다. 네. 서울 시내에만 1,800여 개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3분의 2는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하고 네.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함께 다 지키지 않으면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게 하면 한 8주가 한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 시작한 게 이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가 터지고 2월 20일경부터 시작해서 2월 23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됐거든요. 2주 정도는 저희가 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8주를 네. 봐도 한 달 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지금 이 구멍이 뚫리고 있는 대목들이 또 종교 집회, 클럽, 지금 이제 체육시설 이런 쪽인데 교회가 사회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가 한 달 전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근데 이게 종교적인 비판이 아니었어요. 공중보건, 우리 대중의 건강들을 위해서 공동체 일원이라면 협조해달라, 방역. 이런 호소를 하느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럼 교회는 뭐가 다른지를 좀 보여줘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도 이렇게 모자이크 화면이지만 교수님 보면 노령자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더 취약하잖아요. 사실 교회
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네. 되게 60세, 뭐 70세 넘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라도 저기 안에 확진자 한 분 만약 계시다 그러면 네. 확산도 빠를 거고 또한 어르신들이 감염되면 특히 중증 환자 우리나라 자료도 이미 80세 이상은 사망률 10% 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그래서 예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하지만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거리를 둬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칙을 뒀는데 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앞서 본 사랑제일교회 등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처벌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법적 근거는요. 감염법 예방 및 관리법이 있죠. 최근에 국회에서 개정돼서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갔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금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 미리 7개의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네. 이 중에 일부를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제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 광화문에서 아마 밀고 당기는 걸 또 보신 적도 있거든요. 지난해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여기에 더 나가서 구상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행을 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에 여기 치료비와 또는 방역비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세금으로 들어가는 재비용에 대해서는 그 돈을 물어내도록 받아내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환자가 나오면 이제 그 재반 비용들 네. 전부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탈리아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탈리아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미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영상 보겠습니다. 텅 빈 성당에서 밀라노에 있는 성당인데 신부님 혼자 계시죠. 네. 각 그 교우들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네. 지금 우리나라 성당들도 신부님들이 이렇게 가족의 여기는요 나폴리의 또 다른 마을에서 지붕에서, 야외에서 네. 집전하시면 신부님이 이렇게 발코니에 나와서 참석을 저렇게 하죠. 미사를 보는 식으로. 네.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그 교우들에게 신부님들이 지금도 신부님들이 예배를 미사 봉헌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족 사진 보내달라 이렇게 연락을 네네. 한다더군요. 4월 네. 초까지 참석하는 미사는 중단돼 있고요. 네. 뭐 저희 동네도 보니까 성당이 다 폐쇄돼 있던데 네, 불교도 예. 법회를 안 하고 조계종도 지금 전국적으로 법회를 중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부님 혼자 이제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 신도들은 마음으로 참여해달라, 사진 보내달라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지난주에 주말 상황인데 저희가 자료 그림으로 네. 젊은이들이 술집이나 클럽이나 날이 풀리면서 나옵니다. 네. 아니, 뭐 저 나오지 사실은 말라고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가족들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날이 좋은데 아이들이 저 화면은 네. 강남의 한 클럽인데 줄 선 거죠. 네. 지금 수십 명이 클럽 앞에 줄 서 있습니다. 마스크를 판매도 하면서 2,000원씩에. 저렇게 이렇게 참 그래서 마스크를 안 하고 온 사람에게는 네. 클럽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꼭 해주세요 하고 판매까지 하는데 들어가면 결국은 이 클럽에서 마스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주도 젊은이들이? 하고 춤도 추니까 마스크를 네. 이렇게 턱에 걸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장식품처럼 돼버렸다. 안타까운 거기에 대목입니다. 교수님,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사실은 20대는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30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요즘 나오는 사이토카인 폭풍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20, 30대도 중증으로 감염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장기 부종까지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환자들도 전 세계에서 많지는 참 보고가 되고 있는데 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걸렸을 때 남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거든요. 네. 특히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50대, 60대 어르신들이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계시면 그렇죠. 되는데 거기 가족들한테 옮기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 버리면 자기 걸린 거에 대한 한탄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네. 가끔은 혼자 사는데 뭐가 문제 이러시는 젊은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걸리는데 본인 친구들한테 전파되면 또 친구들의 부모님한테도 또 문제가 생길 수도 그럼요. 있는 부분들이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자제를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이렇게 아이 난 건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건강한 분들이 감염돼도 실제 뭐 증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내뿜으면서 감염을 시키니까 네, 더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 바이러스에서 다 보고가 됐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처음 이런 얘기를 많이 국민들이 많이 들었던 시기가 2009년에 신종플루 때도 특히 아기들이라든지 좀 건강한 20대나 30대에서도 아주 심하게 폐렴와서 중환자실에 치료받았던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사이토카인 스톰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은 워낙에 염증을 일으킬 때 그거를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몸에서 발생.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게 적당히 분비가 돼야 되는데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 면역력이 너무 과하게 충돌을 하면서 사이토카인을 너무 많이 내뿜게 되면 네. 그 사이토카인 자체가 다장기에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면서 상태를 훨씬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주로 젊은 사람들,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서 그 빈도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우리 일상을 바꿔야 한다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미국과 네, 영국의 사례를 하나씩 볼까요?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우리 수업하죠. 부모님들은 전쟁에 가서 우리의 목숨을 살렸지만 우리는 이 카우치에 이 소파에 앉아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으로 집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라는 SNS에 사진을 봤고요. 존슨 영국 총리가 선진국은 이 마더스데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유럽 쪽은 미국도 그렇고요. 어머니나 가장 좋은 선물은 가지 않는 것이다. 전화 걸고 화상 통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 보면 선진국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무료 급식소에 이렇게 줄선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이거 무료 급식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열 체크도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들 되게 특히나 기저질환에 취약한 분들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인데 그래서 만약에 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도시락 같은 거로 해서 좀 배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아니면 그냥 오시면 도시락을 나눠주는 방식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방식을 좀 바꿔서 같이 드셔서 식사를 하시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들이 주말에 특히 한강 둔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셨던데 맞습니다. 그나마 이건 좀 괜찮은 거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한강변이나 산에 가시는 거. 네. 그나마 이제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 많으면 좀 띄엄띄엄 멀리 좀 떨어져서 다니시면 그래도 조금 안전할 수 있고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이동하실 때 네. 반드시 자차로 이동하신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동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 쓰시거나 아니면 좀 한가한 시간대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럽 상황 보겠습니다.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또 확진자까지 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5천여 명을 넘었고요. 5천여 명 넘었습니다. 지금 네. 5만 한 8천 명이 육박하고 있죠. 확진자는. 확진자, 네. 네네. 중국 다음으로 뭐 가장 많고요. 지금 보시면 이 5만 9천 명이 넘었네요. 네, 사망자는 5,476명. 지금 이 중국을 뛰어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며칠 전인데 맞습니다. 순식간에 2배가 되고 사망자는 순식간에 2배 가까이 됐고 지금 일단은 치사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중국보다 높아서 9%가 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페인도 폭주하고 있죠. 2만 8천 명을 넘었고 사망자 1,700명. 네, 프랑스 이런 예. 나라들. 지금 미국이 순위로는 3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 합쳐도 네, 지금 중국, 이탈리아, 미국인데 보시면 3만 3천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 확진자로 말씀. 확진자가 3만 4천 명을 넘겼고요. 저 중에 15,000명 이상이 뉴욕주에서 발생하고 교수님 저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지금 미국
에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초기에 주로 요양병원 이런 데서 요양원에서 발생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망자가 많았는데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사망자 갑자기 본격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환자 수가 늘면서 거기에 중증 환자들이 발생을 하니까 의료 체계가 조금씩 이제 좀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사인들이 지금 네. 사실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좀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꾸면서 네.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많은데 네. 우리처럼 굉장한 수의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치사율은 낮더군요. 치명률은. 네. 그 말은 많이 검사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한 확진자가 느니까 사망률은 조금 낮아 보이게 되기는 하지만 네. 다만 문제는 많은 확진자 중에서 적어도 한 5% 내외는 분명히 중환자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의료 체계 자체가 이제 민간 보험에 주로 의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공적으로 그런 의료 시설들을 바로 이렇게 빼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인데 오늘 아마 뉴욕 시장이 얘기하기는 일단 모든 병원들은 환자 받을 수 있는 준비 다 해라. 네. 그다음에 모든 이제 미룰 수 있는 수술 다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임시로 이제 병원 건물도 짓겠다 얘기를 하는 거를 봐서는 일단 미국이 이제 아마 이제 의료 수요를 감당 못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빨리 1, 2주 내에 그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망자 갑자기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북쪽으로 캐나다, 남쪽으로 멕시코 모두 막았고요. 국경을. 봉쇄했죠. 하지만 유럽에서 의미 들어오는 없습니다. 것도 다 막았습니다. 네. 네, 국민들 거의 못 나가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늦게 검사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 감염이 많이 확산돼 있다는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로 보고요. 지금 뉴욕 주지사, 뉴욕 시장은 모두 다 중앙 정부가 나서서 병상 마련해줘야 된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생산해라. 지금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 만드는 회사한테 손세정제 만들어라. 네. 의류업체에게 이제 마스크 만들어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되겠는가 네. 하는 안타까움이 또 남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8개 주의 집에만 있어라. 이 그렇죠. 자택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면서 3억 3천만 명 인구 중에 1억 명이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 생산 활동 거의 안 되고요. 유럽도 일부 국가들이 지금 거의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시켜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또는 소비재를 수출하는 우리 같은 나라는 잠시 후에 지금보다도 한두 달 후부터 이제 큰 그렇죠.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환자뿐만 아니고 의료진들이 당장에 마스크와 보호 안경 등이 없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선 현장에 미국 의료진들이 SNS에 이렇게 마스크와 보호 안경 등이 없다 이렇게 Doctors' 애타게 호소하고 offices 있고요. have very little of this equipment left or available to them. So physicians are reusing masks. 주정부마다 의료 장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고 연방 정부는 또 연방 정부대로 독자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의료용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뉴욕주 같은 데서는 국유화하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should nationalize medical supply 마치 사회주의처럼. acquisition. 네, 마스크 공급이 하늘의 별 따기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질문이죠. 왜 재사용하면 안 되느냐 I'm saying 들어볼까요? 55 million. How could it possibly be such a number? And they say, oh, that's just a small fraction of what we need. And I said, why aren't we sanitizing masks? If you have N95 masks, if you've got 100 of them, if you've got 10,000 of them, is to load them up, drive them over to your local hospital. 늘 그렇지만 펜스 부통령이 훨씬 차분하게 정리를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라 해도 마스크 생산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의 생산 거의 의존해서 수입하고 있었을 언제 거고요. 미국이 마스크 네네. 만들었겠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지금 막 입도선매하다가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자,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마스크 모자라지만 일주일에 2개는 지급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일제가 이제 3주째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못 구하고요. 미국은 일주일에 2개 마스크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랍니다. 지금 마스크 2개. 우리가 지금 1,500원씩에 사고 있는 마스크 2개가 미국에서는 5만 원대에 팔립니다. 그런데 구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손세정제가 60달러에 팔린답니다. 손세정제 한 통이 7만 원 정도예요? 7만 4천 원 정도에 팔리는 거고 심지어는 그것도 못 구하니까 이 비치돼 있는 손세정제 우리나라는 무료잖아요. KBS 들어올 때도 제가 이제 씻고 들어왔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짜주는데 1달러 내세요. 그럼 손에 이걸 한번 짜주고 우리나라 돈은 1,200원 내란 얘기예요. 이게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미국 국민들은 지금 막 화가 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자가 아주 심각하게 부족해지고 있는데 네. 심지어 휴지 한 롤,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한 롤에 10,000원이 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나마 사재기로 구할 수가 없다. 네. 이걸 뭐 얻은 사람들은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인증샷까지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전 미국의 지금 물자 공급이 네. 상당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네요. 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 확진된 의사와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스스로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지금 뭐 이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자가격리 들어갔죠. 왜냐하면 부인이 확진이 됐었고 스페인 총리도 부인이 확진이 됐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유럽과 북미 쪽에 이게 VIP들도 좀 심각하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서 도쿄올림픽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군요. 캐나다, 호주 지금 몇몇 나라들이 우리 자국 선수단 보내지 않는다. 네. 불참 선언이 나오고 있고 또는 아직 불참 확정은 아니지만 4월 한 달을 지켜보고 만약에 예선전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때쯤에는 불참 결정을 하겠다라는 나라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지난밤 IOC는 하나의 옵션으로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치러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 연기도 옵션으로 검토하겠다. 이야기까지 나왔죠. 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를 치료하던 60대 의사가 숨졌고요. 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멕시코 네. 국적이죠. 나이가 그런데, 많을 텐데. 네, 지금 연세가 많습니다. 네. 3테너인데 파바로틴 벌써 고인이 네. 됐지만 호세 카레라스하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세계 최고의 성악가인데 네. 안타까운 이제 상황에 처했고요. 건강도 걱정입니다. 자, 선진국의 생필품 사재기가 뭐 다 알고 계시죠? 연일 뉴스로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은 영국입니다. 보겠습니다. 영국의 한 마트인데 생필품을 사려고 저렇게 줄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매대에는 상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식료품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보던 영국의 한 모습이 간호사가 SNS에 내가 환자들 돌보고 퇴근하고 마트에 들렸는데 이 간호사가 사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I've just finished 48 hours of work. I just wanted to get some stuff in for the next 48 hours. There's no fruit, there's no vegetables. I just don't know how I'm supposed to stay healthy. People like me that are going to be looking after you when you're at your lowest. Just stop it. Please. 자,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에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64명, 네. 다행히 또 100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그런지 더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요. 통계를 좀 볼까요? 확진자, 추가 확진, 이건 일별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일 제외하고는 100명 밑에서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64명 중에 교수님 14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어제부터인가요?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일단 숫자가 아마 계속 늘어날 건데 다만 네.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교민들이라 맞아요. 교민들 중 오실 분들은 아마 1, 2주 내에 아마 다 입국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미국 외에 그 다른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도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표를 보면 네. 해외에서 국내 확진자 말고 해외에서 온 네, 확진자의 해외 어느 나라에서 왔나 보면 저 중간에 유럽이 단연 많고요. 미국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유학생들이 급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을 거고 또 미국에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주 그다음에 미국 외의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뭐 특별 검역 지역으로는 선포가 됐는데요. 아마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잘 검사가 되면 아마 그 다른 지역도 추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럽 쪽에서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교수님 일본도 26일부터인가? 일본은 지금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걸 2주간 들어오면 무조건 2주간 잡아두고 격리합니다 하면서 이제 사실상 막고 있잖아요. 26일부터는 이제 미국 사람도 못 들어오게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격리하겠다 해서 이제 일본 미국도 막는데 봉쇄까지 아직
검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교민들하고 네. 이제 뭐 학생들 같은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상황 때문에 급히 들어와야 할 분들. 들어온 분들인데 만약에 그냥 막겠다고 막아버리면 이게 오히려 비행기가 안 뛰기 시작하면 들어와야 되는 분들이 못 들어오는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분들이 한국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잘 진단하고 잘 관리할 건가를 조금 더 지금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 교민들이 거의 대피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네. 대피 수준으로 끝난다면 뭐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정부의 결정을 해야 되는 여기서 거겠죠. 우리가 늦게라도 막아버리면 전 세계가 지금 막고 있어 맞습니다. 막아버리면 정작 우리 국민들이 훨씬 못 들어온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네. 하나만 더. 제주도는 4명 확진자였었는데 네. 다 퇴원 완치 판정받아서 제주도는 지금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이제 확진자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왔고요. 네. 제주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93살 할머니가 13일 만에 완치됐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뭐 당연히 뭐 완치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93살이라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지만 또 의료진들이 잘 돌봐주신 것 같고요. 또 할머니도 또 본인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이고 이분 요양원에 계셨기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람마다 왜냐하면 뭐 지금 80대 이상이라고 그래도 네. 사망률이 10% 미만이긴 아, 하니까 그렇군요. 90% 이상 다 회복되신다는 얘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가 7, 80대는 정말 사망률이 높다고 해도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완치된다. 맞습니다. 네. 예. 7, 80대라고 하더라도요. 네. 관련된 이재갑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